만성 콩팥병 5기 가장 큰 원인이 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관리만 잘 한다면 만성 콩팥병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울닥터. 안녕하세요. 친절한 울닥터 이면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성 콩팥병입니다. 강낭콩을 닮았다고 해서 콩팥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초기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기능을 잃으면 점차 나빠지기만 하고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무섭다고 하는 신장질환. 오늘 친절한 울닥터에서는 신장내과 유경동 교수님을 모시고 신장내과 질환 중에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동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장내과 유경동입니다. 교수님 유튜브 울닥터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 평소에 병원 유튜브 즐겨보고 있고요. 울닥터 진작에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 나오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울닥터 구독, 좋아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콩팥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콩팥은 우리 몸의 뒤쪽에 두 개가 자기 주먹만하게 위치하고 있는 장기인데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강낭콩처럼 생겼습니다. 콩팥은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혈액 중에 노폐물을 걸러내서 우리 오줌으로 내보내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변을 만드는 장기라고 환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요. 한마디로 콩팥은 혈액을 깨끗하게 정수하는 필터 기능을 합니다. 콩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노폐물, 요독이라고 하는데요.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이 때문에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콩팥은 기능이 떨어져도 초기에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고 알고 있긴 하는데요. 과연 증상이 없는 게 맞나요? 네, 우리가 콩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수치에 따라서 5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초기, 만성 콩팥병 1기, 거의 무증상입니다. 콩팥이 상당히 나빠진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데요. 만약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양요증이나 몸이 많이 붓거나 소변량이 주는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신장질환이, 만성 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한다거나 입맛이 막 없고 식사도 못하고 몸이 막 부종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아야 될 것 같네요. 이러한 만성 콩팥병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만성 콩팥병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하고요. 저희가 사구체 여과율 60 기준으로 전 국민의 10%까지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자체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콩팥의 혈관을 상하게 하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 조절되지 않은 혈압은 콩팥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죠. 아, 네. 말씀을 들으니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당뇨나 고혈압 관리만 잘 한다면 많은 환자들이 만성 콩팥병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 그러니까 투석을 요하는 만성 콩팥병 5기 이상 진행된 환자분들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고령 인구가 늘어나게 따라서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은 올라가고요. 그 외에 비만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약물,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본다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은 주로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들이 원인이 되고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생각보다 검사 방법은 좀 간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법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우선 초기에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 질환이 의심되는 위험인자가 많은 환자분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통해서 신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로서 사구체에서 100% 여과되는 물질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신기능의 전환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는 소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소변에서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단백질이 빠지지 않는데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서 신장 기능의 손상의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병이 더 진행되기 전에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조기 진단을 막지 못해서 진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에 신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해서 혈당, 혈압, 고지혈증, 빈혈 등을 관리하는 게 핵심적인데요. 이후 질환이 진행돼서 만성콩팥병 5단계, 흔히 얘기하는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되면요. 신대체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대체요법은 흔히 알고 계시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대체요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혈액투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병원에 와서 왼쪽에 동정맥루라는 혈관을 거치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병원에서 이제 혈액투석을 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물질 저하를 좀 급격하게 할 수 있어서 부종들 조정이 용이한데요. 단점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집에서 할 수 있고요.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루 4번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외에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율이 가장 높은 신장 이식 방법도 있습니다. 신장 이식 같은 경우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에 비해서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전국 최고의 신장 이식신 생존율과 환자 생존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신장 이식 세 가지 모두 환자분에게 가장 좋은 신대치료법을 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아무래도 질환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겠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건강한 콩팥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팁 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법, 간단한 팁으로는 고고싱이라는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운동하고 신기능을 체크하고 그리고 싱겁게 먹기에 고고싱입니다. 비만은 만성콩팥병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당뇨병 자체를 악화시키고 비만 자체가 신장, 사구체 신염 등에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 3회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을 통해 비만,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좋고 금주와 금연은 당연하겠습니다. 금연이 또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만성콩팥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혈당을 상승시키고 만성콩팥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고싱 중에 싱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싱겁게 먹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굉장히 짠데요. 실제로 WHO 권장 기준에 비해 훨씬 소금의 섭취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다한 소금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 신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항상 저염 시기를 습관화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저희가 건강식 하면 일단 뭐 채소 위주의 식단이나 뭐 현미밥 같은 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게 또 콩팥에 좋지 않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장 기능의 단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초기 신장 질환이나 신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채소류를 많이 먹는 것이 좋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고요. 그러나 만성 신질환이 3기, 4기, 5기로 진행이 돼서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콩팥병 5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칼륨 등도 제한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현미나 이런 것들에 인들이 많아서요. 그 만성콩팥병 5기 환자에서 과다한 인 섭취는 혈관 석회화를 진행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맞춤 식이 습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현미밥이나 채소와 같은 것이 콩팥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콩팥이 안 좋은 환자들은 그게 좀 배설이나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을까요? 콩팥 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데다 기능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증상도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많은 환자분들이 인지율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러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성콩팥병에 대해서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고싱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고싱 저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올닥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